이마트 최대 적은 누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용식. 보통은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아니면 쿠팡이 떠오르죠. 하지만 2011년 이마트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2011년 6월 14일 하나의 메일이 노무 담당자 14명에게 발송됩니다. 필독 MJ 인력 히스토리 관리 진행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죠. 메일의 내용은 이마트 최대의 적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MJ는 문제의 약자입니다. 언급된 3명은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엑셀 파일 하나를 첨부하는데요. 문제 인력들과의 친밀도를 정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원 총 34명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친밀도를 상중하로 분류하고 이름, 직급 등등으로 정리해놨는데 여기 이 세부 내용이 진짜 소름이죠. 이런 내용은 평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 11년도도 아닌 10년도 작성이죠. 그러니까 최소 2년은 사람들을 감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직원들의 인사관리 차원의 정보였고 인맥도를 만든 건 직원 개인의 오버였다고 변명하죠. 한국에서 노조가입 및 탈퇴 여부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본인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마트는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가 너무 궁금했죠. 그러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발견합니다. 채용 시 적었던 개인 이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에 넣어보기로 한 거죠. 11년 5월 25일 메일입니다.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확인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인 메일을 먼저 입력해보고 없으면 네이버 다음 한 메일을 넣어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달 뒤에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하는 방법과 보안을 강조하고 있죠. 이 노조 가입 여부 메일은 총 3개인데요. 이 마지막 메일은 호남 제주권 직원 전원을 조사했고 협력사원도 진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지침들이 진행되었다는 증거죠. 아니 근데 왜 저 쓰나마나한 약자는 계속 왜 쓰고 있는 걸까요? NJ는 노조, KS는 관심사원입니다. 정말 HS 하네요. 그럼 실제로 가입이 확인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유출된 문건을 보면 이분은 전 직장에서 노조원이었습니다. 전 사업장의 전 사원이 노조원인 곳에서 일했던 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마트는 이게 용납이 안 되었던 거죠. 물량이 많은 곳으로 부서 조정을 해서 퇴사 유도를 하겠다. 입사자들과 분리시키겠다. 평가 점수나 오배송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겠다 등등. 실제로 이 문건의 당사자분은 입사한 지 3주 만에 퇴사를 했다고 인터뷰합니다. 이마트는 이건 역시 직원 개인의 오버였다고 변명하죠. 하지만 평소에도 이마트가 얼마나 노조에 예민했는지는 문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오버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죠. 이 문건을 볼까요? 불온서적 적발. 이마트가 말하는 불온서적은 바로 진짜 많이 놀랬는지 문건으로 작성해서 남겨뒀죠. 책이 발견된 창고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해 퇴사와 순환발령 조치가 필요하다. 또 2011년 9월에는 이마트 구미점 고객서비스 이 팀장 자리에 누가 민주노총이 만든 노동자 권리찾기라는 수첩을 두고 가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난리가 나요. 이렇게 조치 상황을 시간별로 만들었다니까요. 2시 40분에 발견을 했고 매장 확인하고 본사에 보고하고 CCTV 확인하고 직원 면담하고
다음날에는 본사 기업문화팀 직원이 2명이나 내려와서 이틀 동안 총 647명 면담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기업문화팀은 전국 지점에 구미 이마트 상황을 알리는 메일도 보내죠. 제목 엄청 긴급하죠? 내용은 이후 사무실 상부나 동향 관리에 대한 지침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폭로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재현도 하고 증거물도 찍고 용의자 그룹도 좁히죠. 아니 근데 기업문화팀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상황 보고 받고 다음날 바로 구미 가서 사원 전체 면담하고 지침 메일 보내고 당일에 이렇게 5장짜리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써내요. 당신 괜찮아요? 위 모든 사례들은 각사 복수노조 준비 현황 점검 결과 문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오마이뉴스와 노웅래,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폭로한 내부 문건들입니다.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마트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개조를 만들어서 체증하고 노조 파악하고 탈퇴 유도한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사내 모의 훈련을 하고 전국적인 대응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차원의 대응 계획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이마트의 이러한 탄압에도 2012년 10월 말 이마트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3년 이 문건이 폭로되자 이마트는 사과문을 냅니다. 담당자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노조가 너무 무서웠던 직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주민등록법, 노동법 등등을 다 위반하면서 오버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는 사과문이에요. 쓰레기. 이후 검찰은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하는데요. 2014년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 이후 대부분 승진하죠. 정용진은 쏙 빠져나갔고요. 나도 좀 살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마트는 2014년 도난 같은 직원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전 직원의 가방과 사물함을 뒤지고 CCTV로 직원의 쇼핑 이동 경로를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불시 점검하고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개인의 물건을 도난 물품으로 의심하고 압수합니다. 개인 사물함의 개인 물품들을 도난 방지라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이라고 요구하고 스티커가 없다는 이유로 저렇게 쓰레기처럼 모아놓고 공개하는 게 말이 되나요? 개인 사물함 수색은 헌법이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마트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2013년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선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인권 노동 환경 관련 규정 준수도 적어놨죠. 제가 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과는 좀 달라 보이는 건 착각이겠죠?